추가로 개량이 시급한 여수 낙포부두가 보강공사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부두 현장을 찾아 부두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수 산단이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업체들은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 폭언과 함께 보험 사기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잘못된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수사 과정상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됩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된 건데 2022년까지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계적인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건설된 지 40년에다 안전도 D등급. 하지만 여전히 위험 속에 방치되어 온 여수 낙포부두에 개량 사업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지역을 찾아 다양한 의견 청취에 나선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완공된 낙포부두. 높은 채선율 해소와 함께 개량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모두 5곳의 선석 가운데 4곳은 지난 2013년 안전진단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고 특히 4번과 5번 선석은 긴급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들의 통과 무게가 제한되고 올해 5월부터는 강도 높은 하중 제한이 예고돼 있는 상황. 그러나 40년이 넘은 낙포부두의 연명을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어 화주 등 이용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30여 곳의 산단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두의 특성상 안전 등급이 더 낮아져 폐쇄될 경우 물류 대란 등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시된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전국 560여 곳의 저반시설 가운데 개선 작업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도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했고요. 시급하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속히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비용과 편익에 앞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적용해서라도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저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수시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해수부의 쟁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의 명분을 다지겠다는 것. KDI하고 저희 해수부하고 몇 가지 의견에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달 말 또는 늦으면 4월 초까지 해서 의견 교환을 마치고.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보고 이거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을 해서 이제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참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구조물이 이제 들쑥날쑥해가지고 그 선박의 그 옆에 선체를 좀 손상을 시켜가지고 선박 자체에서도 어떤 위험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낙포부두의 미래가 폐쇄와 개량의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정부 부처 사이 의견 조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수입니다. 고흥 지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농업 융복합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지원을 받아 오는 2022년까지 고흥만 간척지 30헥타에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팜과 실증단지 등을 갖춘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고흥구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해소하는 데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선정을 두고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선정으로 4차 산업에 맞춘 첨단 농업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농도 전남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농업 예산이 결국 대기업과 토 세력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농민 기본소득 확보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정부와 전라남도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을 모으기 위해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시가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은 이를 위해 다음 달 추경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모 배지와 차량 부착물, 홍보전단 등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의 행사 개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광양에서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 사기범으로 몰리고 경찰에 폭언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여러 정황상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양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30일 저녁 8시쯤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우회전하는 승용차 한 대가 A씨의 다리를 치고 달아난 겁니다. A씨는 차량을 쫓아갔지만 잡지 못했고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가 수사 당시 갖고 있는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형사가 횡단보도로 간 게 맞느냐며 윽박지르고 또 이번에는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준비하고 있으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사고 경위를 수사할 때도 집이 어디인지, 가족은 무슨 일을 하는지 캐물었을 뿐 아니라 생긴 것부터가 사기범이라며 폭언도 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갖고 있고 자신을 용의자로 몰고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아가지고 보험 자체를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울었다니까 내가. 담당 형사, 다른 형사한테. 이에 대해 경찰은 정황상 A씨의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최근 5년 동안 10여 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CCTV상에서도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의 허위 신고가 유력하다며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를 위한 국가 보장 사업을 노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 청문감사실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담당 경찰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재산이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자 등 정기재산 등록 의무자들이 지난해 변동사항을 올해 2월 말까지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는 선거비용 보전과 저축 등으로 8억여 원이 늘어난 16억 9천여만 원을, 장서궁 교육감도 3억 4천여만 원이 늘어난 1억 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현복 광양시장이 27억 1천만 원, 송귀근 고흥군수가 16억 100만 원, 권오봉 여수시장이 14억 8천여만 원, 허석 순천시장이 3억 5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제한 규정이 크게 강화됩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셀프 위촉을 배제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회기 중에는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등의 안을 골자로 한 의원 공무국회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성 외유와 시의원들의 일탈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데 주목해 선제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 특히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죠. 화양 농공단지에 이어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여수 산단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한 마을. 산단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석유화학업체다 보니 각종 화학물질이 결합해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활동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고립해가지고 냄새가 넘어오면은 빠져나가는데 한 2-3일 정도 걸립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전라남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체들은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이행하고 저감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당국 역시 배출구와 경계 지점에서 악취 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지자체 등은 악취 유발 물질이 감소해 주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다른 석유화학단지와 비교하면 10년 이상 늦은 조치입니다. 또 배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각종 악취 유발 물질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들도 밀집해 있어 위반 업체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동시에 보강이 됐을 때 실효성이 있는 단속이 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여수 산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일 선체 CCTV 영상들이 녹화된 영상 저장 장치가 조작이나 편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즉각적인 수사 없이는 증거인멸이나 조직적 은폐가 시도될 수 있다고 보고 긴급 발표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의 CCTV 영상들이 녹화된 저장 장치, 이른바 DVR입니다. 참사 2달 뒤인 지난 2014년 6월, 해군이 선내에서 수거한 뒤 같은 해 8월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특조위는 당시 해군이 수거했던 DVR은 세월호의 실제 DVR과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6월 20일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 그러니까 아까 수중에서 보였던 그 DVR과 검찰 증거로 제출된 이른바 세월호 DVR은 서로 다른 물건이다. 세월호 CCTV 64개와 선으로 연결돼 모든 CCTV를 녹화하는 DVR. 16개의 선들을 한 개로 묶은 모두 4개의 커넥터가 장치와 연결돼 있는데 특조위는 실제 세월호의 DVR을 점검했던 업체로부터 DVR이 커넥터들과 단단히 결박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거를 담당한 해군의 수중 영상에서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장면이나 어떤 해체 과정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영상에서는 없었던 손잡이 고무가 붙어 있거나 잠금 상태도 훼손되는 등 외관상으로도 차이를 보였지만 영상의 원본은 제출 거부됐습니다. 특히 DVR에 녹화된 화면이 8시 46분까지만 남아있는 것과는 달리 9시 30분경까지 CCTV 화면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도 확보되면서 장치가 누군가의 손을 탔다는 의혹이 짙어진 겁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상 조작과 DVR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숨겨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DVR이 바뀌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만큼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한국배구연맹의 커버컵 프로배구 대회가 오는 9월 순천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한국배구연맹과 2019 순천 커버컵 프로배구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오는 9월 21일부터 16일간 순천에서 남녀 프로배구팀 13개 팀이 참가하는 배구 경기를 열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대회 기간 전국에서 3만 명 이상의 배구 팬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